안녕하세요. 장동호 미래스탁의 박시장입니다. 3월 13일 목요일 증시 마감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2513.64포인트 0.05% 하락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2월 CPI 소비자 물가지수가 둔화해도 외국인과 개인이 순매도하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4,929억 순매도, 반면에 기관은 4,448억을 순매수했습니다. 코스닥 또한 720.80포인트 0.92% 하락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 하락 마감했는데 외국인은 856억, 기관은 1189억을 순매도하였습니다. 원달러율은 3시 30분 기준 1453.85원 0.19% 상승이었습니다. 글로벌 관세 전쟁 본격화와 미 물가 우려 완화 등의 변수가 엇갈리면서 원달러율은 소폭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테마 시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자 컴퓨팅 관련 종목들이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미국 D-웨이브가 물질 특성 계산 양자 우위 달성 소식 속에 미국 양자 관련주 종목들의 급등과 또 양자 전력위원회 출범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한국 첨단 소재 상한가, KCS, 바이오로그 디바이스, ICTK, 코이버, 우리로 등 양자 컴퓨팅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12일 올스트리트 저널 WSJ에 따르면 양자 컴퓨팅 기업 D-웨이브가 과학저널 사이언스에 발표된 논문에서 자사의 양자 컴퓨터를 이용해 전통적인 컴퓨터로는 불가능한 자기물질은 자석처럼 자성을 가진 물질을 얘기하는데요. 이 자기물질의 시뮬레이션을 달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D-웨이브의 양자 컴퓨터가 자성을 가진 특정 물질이 어떻게 반응하거나 변화하는지 등의 특성을 정확하게 계산하고 예측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D-웨이브는 자기 물질의 시뮬레이션을 20분 이내에 완료했다며, 이는 미국 테네시주에 위치한 오크리지 국립연구소의 슈퍼컴퓨터는 약 100만 년 걸릴 작업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어 간밤에 미국 증시는 아이온큐 16.68%, 퀀텀 컴퓨팅 14%대, 아이키 퀀텀 13%대, 리게틱 컴퓨팅 11%, D-웨이브 퀀텀 8%대, 실시크 7%대 등 양자 컴퓨터 관련주도가 급등을 했습니다. 또한 전일 국가 양자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을 양자전력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양자전력위를 통해 지난해 발표한 양자과학기술 육성책 퀀텀 이니셔티브를 본격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고, 이와 관련해서 정부는 양자산업을 본격 육성하기 위해 1000큐비트 양자 컴퓨터 개발 등 약 7천억 규모 대형 플래그십 사업을 추진하고, 차세대 선도기술 선점을 위한 경쟁력 연구개발 R&D 체제도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편 또 금일 엔젤 U 플러스가 ICTK와 함께 양자 보안 기술 협력을 강화하고 AI 에이전트 익시오스를 비롯한 모바일 서비스 보안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대표단이 캐나다의 K9 자주포와 잠수함 공급 가능성을 타진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조선 방산주 종목들이 상승했는데요. 하나오션, HD현대중공업, HD현대미포 조선 관련주, 현대로템, 휴니드, MNC솔루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캔코아에어로스페이스 등 방산주 종목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한국 정부 방산업계 관계자 12명으로 구성된 한국 대표단이 지난 5일에서 6일 캐나다 오타와를 찾아 캐나다 측의 K9 자주포와 잠수함, 훈련기와 로켓 발사 시스템의 공급 가능성을 타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구체적인 회사명은 언급되진 않았지만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하나오션, HAD 현대 등이 대표단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잠수함 사업과 관련해서 하나오션은 빠른 낚기와 현지화 전략을 내세운 가운데, 정승균 하나오션 특수전 해외 사업단장이 오타와 시티즌과의 인터뷰에서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 대해 계약이 체결되면 6년 안에 납품할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캐나다에 K9 자주포를 제안했다고 전해졌고, 간접 화력 현대화 사업을 진행 중인 캐나다군 당국에 미국산 포병 장비를 대체할 수 있는 무기 시스템을 제시한 것입니다. 아울러 미국과 한국 조선산업 협력 기대감, 유럽 방위비 증액에 따른 수혜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는 것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유리기판 시장 계약 기대감에 유리기판 종목들의 일부 종목이 상승했습니다. 캠트로닉스, 한빛레이저, 나인테크, SKC, JNTC 등 일부 유리기판 종목들이 상승했는데요. 현대차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유리기판이 기존 패키징 대비 갖는 장점이 대면적화의 최적화, 실리콘 임포터저의 대체로 인한 비용적인 우위,
미세해로 구현, 열 효율 우수 등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강점은 최근 AI로 인한 반도체 고성능화에 따라 특히 대두되고 있고 이미 반도체 업체들의 수요는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앱솔릭스를 필두로 삼성전기, LG이노텍, DMP 등 국내의 여러 업체들이 양산을 위한 캐펙스를 진행 중에 있고 일부 FAB는 시제품 양산을 앞두고 있다며 분명한 수요가 있는 만큼 이 기술적인 한계를 극복한다면 시장은 크게 개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필옵틱스에 대해서는 TGV 시뮬레이션 등 이 글라스 기판 관련 핵심 공정 관련 장비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고 국내의 고객사 이미 관련 장비를 납품하여서 밸류 체인 내에서도 가장 빠른 이 글라스 유리 기판 매출이 인식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이제 R&D 파일럿형 매출이 인식될 것이고 향후 매스 프로덕션에 대한 이 고객사의 투자가 본격화된다면 본격적인 장비 납품이 이루어질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유리기판 공급망 내에서도 캠트로닉스의 밸류에이션은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필옵틱스는 또 지난해 실적 기준 주가 수익 비율 퍼가 87배, JNTC는 적자인데 시총이 1조 257억 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캠트로닉스는 그동안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실적 부진으로 인해 낮은 성장 기대감을 반영해 저평가되어 있다며 현재는 유리기판 공급망 내에서 핵심 벤더로서의 재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북한의 스파이웨어가 포함된 앱이 발견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보안주가 5회 반등이 있었습니다. 한삭, 사이버원, 센즈랩, 벨로크, 라운시큐어 등 보안주 종목들이 반등이 있었습니다. 특히 센즈랩은 딥페이크 탐지 솔루션, 페이크 체크 수익화를 통한 실적 개선 목표 발표도 선시국이 전하면서 반등이 있었습니다. 10일 미국의 사이버 보안 회사인 룩아웃에 따르면 이 북한 당국의 지원을 받고 있는 해킹 그룹 APT37이 새로운 형태의 스파이어를 만들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 룩아웃의 보안 전문가인 이 알렌드라 이슬라모글루가 공개한 북한 APT37의 새로운 스파이어의 발견이라고 이 보고서에서 북한 정권과 연관된 이 해커 그룹이 안드로이드 스파이웨어를 구글 플레이 앱스토어에 업로드하고 일부 사람들을 속여 해당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전일 금융보안은 개인 금융 정보를 노리는 국가 배후 해킹 조직의 악성 코드 위협이 지속되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특히 가상자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관련 문서로 이장한 악성 코드를 악용해 금융 소비자 정보를 탈취하고 단말기를 장악하는 공격이 발견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서 이 금융보안장 원장은 국가 배후 해킹 조직 표적 공격에 대처하기에 금융권 침해 위협 분석 대응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생성형 AI 활용해 금융권 위협을 분석하고 해킹 조직 공격 전술과 악성 코드 패턴을 연구한 분석하는 등 위협에 대비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JP 모건이 테슬라 머스크 CEO의 리스크 가중 속에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면서 2차전지 전기 종목들이 영향에 하락을 했습니다. 삼성 SDI, LG에너솔루션, 동아기업, 첨보, CIS, 에코프로비엠, 포스코퓨처엠 등 2차전지 전기차 리튬 종목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JP모건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이 테슬라 목표 주가를 기존 135달러에서 122달러로 하향 조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전일 뉴욕 증시에서는 248.09달러의 거래를 마감한 테슬라가 현재 주가 대비 50%가량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경고인데요. 이 JP모건의 이 브링크만 애널리스트는 전일 머스크 CEO가 맡고 있는 미국의 정부 효율성부 수장 역할이 더욱 분열적인 모습으로 비춰지며 테슬라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테슬라의 올 1분기 차량 인도량 전망치를 기존 44만 4천 대에서 35만 5천 대로 20% 하향 조정을 했고 이는 올가 평균 예상치인 43만 대를 크게 하회한 수치입니다. 한편 또 최근 CNN이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53%가 머스크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긍정적인 견해는 35%에 그쳤습니다. 아이폰 출하량 전망치 하향 소식에 애플 주가가 1.75% 약세를 보이면서 아이폰 관련 종목들도 하락을 했습니다. LG노텍, 슈퍼겐 코리아, 덕산 네오록스, LG화학, 하이비전 시스템 등 아이폰 종목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간밤 및 뉴욕 증시는 CPI 소비자 물가지수 둔화 속에 인플레이션 우려 완화에 상승세를 보인 반면 애플은 1.75% 상거래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M7 종목 중에 유일하게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애플에 대한 이 목표 주가를 275달러에서 또 252달러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 에릭 우드링 애널리스트는 애플이 AI 기능이 포함된 시리 업그레이드를 연기하면서 이 아이폰 출하량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며 아이폰 업그레이드 주기를 단축시킬 기회가 줄어들면서 점진적인 개선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25년 아이폰 출하량이 2억 3천만 대로 전년과 동일한 것으로 예상되고 26년에는 2억 4,300만 대로 6%대 성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중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한 것도 애플의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고 또 올해 제품 원가에 20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애플의 매출 2025년 10월부터 2026년 9월 애플의 매출과 EPS가 5, 6%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애플이 관세 영향 완화를 위해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포괄적인 관세 면제를 받지 않는 한 완전히 상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장동호 미래스탁 전화번호는 166-3797입니다. 하지만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인해 이 번호는 수신 및 착신이 거부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장동호 대표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도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아래 보면 공유가 있습니다. 공유 소개 링크 많이 부탁드리고요. 유튜브 많은 구독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모든 분들 고생 많으셨고 남은 시간 평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